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류건우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편하고 답답하시죠? 저도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잘 대응하려면 어르신을 위한 안전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119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또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긴급 신고 전화번호는 119입니다.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다치거나 아플 때도 언제든지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휴대폰에 119 숫자 버튼 누르시고 통화 버튼을 눌러 신고하시는 음성 통화 방법이 있고요. 휴대폰에 영상 통화 버튼을 눌러 영상 통화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장 위치를 모를 때는 위치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119 신고 앱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휴대폰에서 119 신고 앱을 다운받으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음성통화가 불가하거나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야 할 때는 문자를 이용하셔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 안심콜 서비스가 있는데요. 병력이나 질환을 사전에 119 안전신고센터에 등록해 두시면 119 안심콜 서비스가 작동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등록된 전화기로 신고를 하면 미리 등록된 어르신의 질병 및 건강 특성을 바탕으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기 때문에 응급처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65세 이상 독거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분들을 위한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가 있는데요. 대상자분들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가스 감지기와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되고 가족에게도 알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재 안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화재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낡은 전선이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에 따른 정기적인 요인이 있고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전화를 하거나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을 하는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불씨가 남은 담뱃재, 전기장파이나 전기난로 등 겨울철 전열기구 사용에 의한 화재와 최근에는 반려동물이 전기레인지를 우연히 작동시키는 등 예기치 못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화재 요인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낡은 전선은 미리 교체해 주시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서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불이 보이는 곳에서 자리를 뜨지 않아야 하고 반려동물이 전기레인지 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 하며 외출하실 때는 전기레인지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담뱃재의 경우는 남아있는 불씨가 있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 난로 같은 전열기구 사용 시에는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작동 중인 전열기구를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반드시 전원 버튼을 끄신 후에 이동해 주셔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플러그를 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화재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그럼 화재 시 대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먼저 불이야라고 외치시고 경보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화재 발신기를 눌러서 주변에 화재가 난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대피를 위해 문 밖으로 나가실 때는 문의 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한 후 뜨겁다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로 대피해 주시고 뜨겁지 않다면 문을 열고 대피하신 후 연기와 화염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문은 다시 닫아줍니다. 만약 연기가 보이면 몸을 숙이고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아 연기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해 주시고 정전이 되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낮은 자세로 한쪽 벽을 짚고 유도등의 화살표 방향을 따라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하실 때는 우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대피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지상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하셔서 구조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피하실 때는 화재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피난용 승강기를 제외한 일반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신 후에 119로 화재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매캐한 검은 연기가 발생하여 주변이 잘 보이지 않고 누전 차단기가 작동하여 정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에 화재 안전에 대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셔야 하며 집이나 경로당 등 자주 이용하시는 건물에는 2개 이상의 비상구를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르신들의 낙상 및 추락 사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어르신 낙상 환자 7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존재하는 위험 요소를 살펴보고 환경을 미리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화장실에서 넘어져 무릎 부위가 골절되거나 방에서 화장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부상당하는 경우, 계단에서 턱에 걸려 넘어져 둔부에 타박상을 입는 경우, 침대나 휠체어에서 내려오다가 낙상을 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낙상과 추락 사고에 따른 부상의 유형을 보시면 사지골절, 고관절 골절, 대퇴부 손상, 뇌출혈, 타박상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정 내 낙상과 추락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동 경로도 조심조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동하시고, 욕실이나 베란다 등 물을 사용하거나 미끄러운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턱이나 장애물이 있는 곳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거나 야광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지 말고 보행 보조 기구를 활용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변기, 욕조, 계단 주변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주시고, 침대 가장자리에도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셔서 안전하게 눕고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방바닥에 전서이나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은 바로 치워 주셔야 하며, 보행 보조 기구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전선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정리정돈을 더욱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력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해 주시면 더욱 안전하겠죠? 그럼 낙상이나 추락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낙상이나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무리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 손잡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체 부위가 골절되었을 때는 추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친 부위를 움직여서는 안 되며, 가능하다면 움직임의 최소화를 위하여 손상 부위를 고정해 주시고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의심되거나 머리 부위를 다쳤을 경우에는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꼭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벼운 부상이라도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서 혹시 모를 부작용을 예방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안전한 야외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등산, 낚시, 자전거 타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즐기시는 활동이지만 동시에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야외 활동이므로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등산부터 보겠습니다. 등산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일출과 일몰 시간, 날씨 예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등산로도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2명 이상이 함께 등산을 하시고 일행 중 체력이 가장 약한 사람에게 맞춰 등산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산행을 하셔야 하며 건강 상태나 체력을 감안해 무리하게 산행하지 마시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 중 음주는 혈압을 상승시켜 두통이나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운동신경의 둔화와 균형 감각을 저하시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하여 금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낚시인데요. 낚시를 하러 가실 때에는 낚시 장소의 기상 정보와 물때 시간표를 미리 확인하여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2명 이상이 함께 행동하시고 일정과 행선지를 가족 또는 지인에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끄러지기 쉬운 갯바위, 썰물바위, 테트라포드 방파제에서는 낚시를 하지 마시고 파도의 위험에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입고 낚시용 신발을 신는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셔서 활동하셔야 합니다. 그럼 자전거 타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를 타시기 전에 바퀴 공기압, 브레이크 제동장치, 체인 상태, 적당한 높이의 안장 상태를 확인하시고 안전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행하실 때는 되도록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시고 야간 주행을 할 경우 라이트, 경운기 등 안전장치를 꼭 준비하시고 타셔야 합니다. 또한 장시간 주행하실 때에는 탈수나 열경련 같은 온열 질환을 대비하여 물과 전해질 음료를 준비해 주시면 더욱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기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르신들께서 보내주신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르신께서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에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상시 폐쇄되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물어보시고 화재 시 대피를 위하여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경량 칸막이, 왕관기,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기구 등 아파트마다 설치된 피난시설이 다른데요. 먼저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의 경우 화재 시 발로 부수고 옆집으로 넘어가서 대피하시면 되고,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면 피난구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펼쳐서 아랫집으로 대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0층 이하의 경우 왕관기를 이용하여 창문 밖을 통해서 지상으로 대피하실 수 있으며, 아파트 실내에 별도의 대피 공간이 있다면 이곳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아파트마다 설치된 피난시설이 다르므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의 피난시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리 위치와 사용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화상의 초기 응급처치로는 화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상 부위에 열기를 내리고 통증의 완화를 위하여 10분 이상 흐르는 찬물로 식혀주시고, 가능하면 생리식염수에 적신 소독거즈로 드레싱을 해주시면 통증도 줄어들고 화상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뿌리거나 치약을 바르는 민간요법은 화상 부위의 상처를 감염시켜서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얼굴, 손, 발, 생식기, 관절 부위의 화상의 경우에는 초기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119에 신고하셔서 구급대원의 지시를 따르시고 병원에 가셔서 전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 단풍 구경하신다고 등산들 많이 가실 텐데요. 등산을 하시다가 말벌무리를 보시면 바로 도망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말벌집을 건드리거나 말벌이 공격하면 자세를 낮춰 머리 부위를 감싸고 빠르게 20m 정도를 뛰어서 도망가셔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말벌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차단하는 것인데요. 음료수나 과일과 같이 단 음식은 멀리 하시는 것이 좋고, 향수나 화장품, 스프레이 등은 냄새로 벌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흰색 계열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시고 소매가 긴 옷을 입어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만약 벌이 가까이 접근했을 경우 팔을 젓거나 큰 행동으로 내쫓는 행위는 자칫 벌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벌이 놀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피하시고, 위험한 상황이라면 소방서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르신들과 함께 안전한 생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당연한 내용이라도 막상 위기 상황에 닥치면 알고 있던 내용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평상시에 안전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사고에 대비하는 연습을 해두시면 안전 역량이 높아져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 항상 건강도 챙기시고 안전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하세요.